4천년 전 중국 최초의 왕조가 단 한 명의 여인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나라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기원전 약 1600년 중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이어진 왕조, 하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걸은 재능이 없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맨손으로 쇠를 구부리고 콧불소를 제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문제는 그 힘이 백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거랑은 재위 30년이 넘도록 수많은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시국은 살아남기 위해 거랑에게 가장 값진 것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보석도 황금도 아니었습니다. 유시국의 공력, 말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눈썹은 초승달 같고 눈은 별처럼 빛나며 걸어가면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여인이라고. 마리를 처음 본 거랑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정무는 뒷전이었고 신하들의 간언은 더 이상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거랑은 마리를 위해 매일 밤 연회를 열었습니다. 충신 관영봉이 간언을 올리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전하,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거랑은 그를 즉시 처형했습니다. 하나라의 충신 목록에서 이름이 하나 지워졌습니다. 신하들은 그날 이후 입을 다물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마리는 정말 그저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요? 일부 역사서는 마리를 단순한 피해자로도 단순한 악녀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유시국을 지키기 위해 왕의 곁으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마리는 거랑의 폭정을 기꺼이 부추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복수였는지, 생존 본능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거랑은 마리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술로 채운 연못, 고기를 매단 숲, 밤낮으로 이어지는 향락의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서는 이를 주지웅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비용은 모두 백성에게서 나왔습니다. 세금은 하늘을 찔렀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라의 동쪽에 힘을 키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상나라의 탕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아끼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민심은 서서히 하나라에서 상나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탕왕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거랑의 폭정이 정점에 달하자 그는 제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랑의 군대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라 병사들이 적진으로 달아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사들은 왕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왜 저 폭군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400년 왕조의 군대가 이렇게 스스로 해체되었습니다. 거랑은 마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밤새 황야를 달렸습니다. 뒤에는 불타는 궁궐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랑은 결국 남소라는 땅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마리 때문에 망했다. 그렇다면 마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서는 그 이후 그녀의 행방에 대해 입을 닫습니다. 어떤 기록은 거랑과 함께 유배지에서 죽었다 하고 어떤 기록은 탕왕에게 넘겨졌다고 전합니다. 마리는 수천 년 동안 망국의 유녀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승자 같습니다. 상나라는 하나라를 멸망시킨 뒤 그 정당성을 위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상나라의 역사가들은 하나라의 멸망 원인을 거랑과 마리의 타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시대를 넘어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 마리, 달기, 포사, 서신은 4대 유녀로 불립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묻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정말 한 여인 때문이었을까요? 400년 왕조가 오직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나라 말기의 기록을 보면 구조적 붕괴의 징후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극심한 격차,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그리고 지방 제후들의 이탈. 기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600년대 중국에는 심각한 가뭄이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왕이 다스렸어도 흔들렸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마리를 선택했습니다. 복잡한 제국의 붕괴를 단 한 여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간단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흥미롭게도 탕왕의 곁에는 현명한 왕비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상나라는 나라가 흥한 이유를 현명한 인재 덕분이라 했고,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악한 여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갑골문 연구자들은 주목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에는 마리에 대한 묘사가 훨씬 단순했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그녀의 악행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마리 이야기는 구전되면서 계속 변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은 궁녀였던 그녀가 후대에는 스스로 나라를 파괴하는 마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마리가 태어난 유시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것은 하나라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라의 군사력 앞에서는 언제나 위태로웠습니다. 거랑이 침공해 왔을 때 유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싸우면 전멸이었고 항복하면 공려를 바쳐야 했습니다. 마리의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506년 9월 2일 마리는 나라를 구하기 반정의 위해 자신이 칼바람이 궁궐을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휩쓸던 알고 그날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그녀는 울지 역사의 않았습니다. 소용돌이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역사서는 겨우 4살 그녀의 배기 표정을 이영수,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 연산군의 돌처럼 사랑받던 굳은 공주. 얼굴이라고. 유시국의 작은 궁궐에서 자란 마리가 처음 본 하나라의 궁궐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기둥, 수백 명의 시녀, 끝없는 복도. 거랑은 마리를 보자마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당시 이미 수십 명의 후궁이 있는 중년의 왕이었습니다. 마리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른 감각을 깨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는 외로웠습니다. 그녀 곁에는 유시국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그녀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마리가 거랑에게 가장 먼저 한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서는 그녀가 비단을 찢는 소리를 좋아했다고 전합니다. 거랑은 하루에도 수백 필의 비단을 가져다가 그녀 앞에서 찢었습니다. 그 비용만으로도 한 도시의 백성들이 1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웃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역사서에는 마리가 거의 웃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웃음을 보기 위해 거랑이 무엇이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사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마리와 포사의 이야기가 구전 과정에서 서로 뒤섞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들이 합쳐지고 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축석인연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는 마리가 탕왕과 내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그녀가 단순한 향락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암시입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리는 왕의 총애를 이용해 상나라의 정보를 흘린 내부자였을 수 있습니다. 유시국을 침공한 하나라의 복수를 한 것이었을까요? 탕왕이 하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내부 정보가 꼽힙니다. 그가 거랑의 군대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여러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라 신하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거랑의 폭정에 지친 신하들 일부가 탕왕에게 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가 그 연결고리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기원전 약 1600년, 명조의 들판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400년 왕조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라 병사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굶주리고 있었고 왕은 그 돈으로 술 연못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충성심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습니다. 탕왕의 군대는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하나라 부대는 탕왕 군대가 오자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랑은 마리와 함께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마차 안에서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거랑은 남소에서 3년 만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탕왕을 처형했어야 했다. 그 실수 때문에 이 꼴이 됐다. 마리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마리의 최후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어떤 기록은 그녀가 먼저 죽었다 하고 어떤 기록은 탕왕이 그녀를 데려갔다 합니다. 승자의 역사 속에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상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탕왕은 덕치를 선포하고 백성에게 세금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을 불러 기록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 기록에서 하나라의 멸망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폭군 거란과 유녀마리. 세 왕조는 자신들의 정복을 하늘의 뜻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상나라의 탕왕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정복이었습니다. 마리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중국 문화에서 경계해야 할 여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왕을 홀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달기, 포사, 서시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이후 페미니즘 역사학이 등장하면서 마리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조의 실패를 설명하는 편리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라 붕괴의 진짜 원인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기후위기, 귀족 착취 구조, 군사력 분산, 제후국 이탈, 그리고 왕의 통치 실패. 마리는 그 긴 목록에서 맨 마지막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마리는 원인이 되었고 나머지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서술의 권력입니다. 이름을 남기는 자가 이야기를 통제합니다. 오늘날 중국 화난성에서는 하나라 시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얼리타우 한 여인의 유적지가 아름다움이 대표적입니다. 나라를 무너 하나라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마리에 관한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실존했는지조차 불확실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 중 하나가 동시에 역사에서 가장 증거가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리는 어쩌면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의 이야기가 한 여인의 이름 위에 쌓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합니다.